대통령님, 병원 가십니다. 치료를 받고 오세요. 대통령님, 잘 다녀오시고요. 치료 잘 받고 오십시오. 전대만 배우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원 치료 마치시고 들어오시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치료 마치시고 오셔서 지금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을 되찾는 방법이 너무나 희한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를 억울하게 감옥을 보낸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팩트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보수 원로들과 그동안 특정 인물을 찬양했던 보수 유튜브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독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에게 진실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모르는 이야기야. 난 몰랐어 그때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윤석열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홍석현의 중앙일보가 대신해서 기사를 써줬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5월 등판설 도는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론엔 뭘 책임지라는 거냐? 이래놓고 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는 한 인사가 대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책임을 지는 거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가 되니까 윤석열 쪽도 다급해지는 듯 보이고 이대로 밀고 나갈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입장도 지금 뭘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팩트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데서 윤석열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보입니다. 할 말이 당연히 없겠죠. 자, 한번 끝까지 한번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이 영상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우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에는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아주 살짝 인정하는 척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뭘 책임져야 하냐,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윤석열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더라. 한마디로 김용판의 폭로는 팩트니까 이 사람은 달래면서 반대 세력들과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헛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당시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한 것이고 헌재에서 결정을 한 거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정진석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고 윤석열을 싸고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인이 직접 돌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중앙일보와 정진석이 또다시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고 여러분. 자, 아니 지금 누가 윤석열에게 당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할 때 찬성을 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헌재 판결에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으로서 탄핵을 결정했다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순실 특검팀의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던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탄핵의 근거를 만들었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말하는 건데 뭔 놈의 탄핵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국회와 헌재에서 했다고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해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직접
자신있게 소신을 말한 적이 없고 조중동과 주변 친구들이 대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었고 단지 수사팀의 검사로서 수사만 했으니까 탄핵에 책임이 없다라고 믿고 또 넉빠진 보수 언론부터 지식인들, 국회의원,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까지도 그럴싸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수의 언론이라고 하면요, 무지한 국민들과 초선 의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원로들이 할 몫인데 본인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해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려 드릴 듯한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말 중에 윤석열이 수사를 안 했다. 최순실 것만 조금 수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의 모든 수사를 박영수 특검이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이경재 변호사 아시죠? 당시 최순실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인데 이분의 책에도 나오고 요즘 뜨고 있는 우종찬 기자의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한 당시 최순실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는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이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조력자에 불과한데 특검이나 특검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 자료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이 다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꼬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특검으로 실제로 헌법 소원까지 했었던 그런 일이고요. 여러분, 이런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충격적인 팩트를 소개시켜드리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이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하라는 내용인데요. 완전히 이거는 위중교사 및 회유를 했다는 건데 이건 회유가 아니에요. 그냥 위중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을 먹었다는 게 나와야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야 도와줘.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 공단이 주주잖아요.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영표 장관에게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고 문영표 장관이 공단에 지시를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이재용이 승계하는데 유리해졌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꾸며댔다는 겁니다. 왜? 지방에 이름도 없던 평검사를 민주노총이 지령을 내려서 수사팀에 넣었을 때는 박 대통령을 무조건 보복 수사로 탄핵을 시켜서 감옥에 넣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수사 기록을 조작 발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영표 장관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고 문영표 장관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 중에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시 내린 적도 없다. 그런 내용을 특검에 그대로 진술을 했었다. 자, 그랬더만 담당 검사가 윤석열에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문영표 장관이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문영표 장관에게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진술해라. 그러면 다 끝나는데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생고생을 사서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와, 이 정도면요. 문영표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윤석열이 완전히 조작 날조 회유가 아니죠. 이 정도면 위중교사죠. 완전히 불법 수사를 한 거고 범죄자죠, 범죄자.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을 보수 대통령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까? 자, 아니라면 해명을 하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인사를 역사상 최대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누가? 윤석열이. 자, 그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아닙니까? 제가 며칠 다뤘잖아요. 자, 하나둘씩 폭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나 4명의 특검보도 아니고 보조수사관인 윤석열에게 데리고 갑니까? 이건 윤석열이 특검의 총괄 지휘자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보조 수사관은 공수할 권리가 없는데 왜 윤석열에게 데리고 갑니까? 박영수 특검이나 4명의 특검보로 데리고 가야죠.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그 충성심으로 문재인이 아무런 경력도 없는 지방의 평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상승 진급을 시켜준 것이고, 중앙지검장에 앉힌 또 다른 이유는 나머지 이명박, 박근혜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감옥에 싹 다 집어넣으라는 것이고, 윤석열은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실제로 싹 다 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최고. 전두환도 이러지 않았어요.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고, 김대중도 그러지 않았고, 김영삼도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기껏 해봐야 몇 명. 야, 근데 200명?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공약으로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는 적이 없죠. 여길 보시면 민노총 세력이 윤석열을 임명했다는 것도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자,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처음으로 접수했던 투기자본 감시센터, 여기는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로서 여기 보시면 어떤 단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계를 중단하라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특검의 최동욱과 윤석열을 포함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아니, 실명을 대놓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릴 정도면 장난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이 시점이 2016년 11월 22일인데요. 이때는 국회 탄핵이 가결되기 전입니다. 자, 이를 문재인 세력이 즉각 반영해서 윤석열을 특검팀에 집어넣은 거고요. 자,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 단체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 윤석열이 특이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좌천이 됐던 지방 평검사인데, 보통 이런 식이면 변호사를 개업하기 마련인데 좌천이 되고도 사직도 안 하고 지방에 남아서 끝내는 최동욱과 함께 국정원을 과장 왜곡 수사해서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폭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부 팩트잖아요. 자, 한마디로 최동욱과 윤석열을 수사팀에 꼽아 넣으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복 수사라라고 투입시킨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회와 문재인 세력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그대로 임명을 했고 보복을 확실히 했습니다. 보복을 할 만한 사람들을 특검에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고요. 자, 이는 공개적으로 마음껏 보복 수사를 한번 해봐 라고 판을 짜준 셈인 겁니다. 또 이 당시에도 윤석열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과 만나서 총선 출마를 논했고요. 완전히 이때부터 정치검사였어요. 또 윤석열은 탄핵을 기획한 조선일보의 기자와 만나서 법률 자문까지 해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알아갈수록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사건의 당사자고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는 막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이 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유튜버, 아직까지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팬클럽까지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한 발 살짝 빼면서 윤석열은 박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는지 아닌지 이제 곧 국민의힘의 그 속내가 홀랑까지해질 텐데 그걸 한번 기다려 보기 전에 오늘 이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여당의 한 원로가 나경원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김웅, 초선들의 힘이 여당으로서는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친여 성향의 게스트들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젊은 당 대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말을 자꾸만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중진들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까지
젊은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당을 젊은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래서 까보자는 것은 바로 여권이 말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권은 나경원이나 주호영 등 당내 중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도로 한국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유인태가 나경원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김웅 초선들의 힘이 여당으로서는 더 무섭다는 말을 했지만 여권은 반대로 이준석, 김웅 등을 응원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좌파 매체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중진과 초선 대결 구도로 끌고 가면서 계속 도로 한국당을 강조하는 거,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출에서 영남, 비영남 논란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중진과 초선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태가 말한 것은 중도층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처럼 원외나 아니면 원내도 초선의 김웅 같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쇄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기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유인태 생각입니다. 유인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송영길, 윤호중 집행부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변화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위험합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의 당은 아마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이 일으켰던 30, 40대 기술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첫째, 이준석과 김웅은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적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은 김무성과 유승민을 따라서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른보수, 개혁보수, 새보수, 이보수, 저보수 찾다가 당을 3번이나 말아먹고 결국 유승민이 한교안 대표를 꼬셔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쇄신과 개혁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한 주범들이 당을 박차고 나갈 때 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당에 남아서 쇄신과 개혁을 하는데 앞장을 섰어야죠. 젊은이라면. 김웅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검사로 있다가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서 그가 처음 선택했던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유승민이가 만든 무슨 보수당이가 개혁당이가 그 당이었습니다. 이런 이준석과 김웅이 어떤 이유가 됐건 유승민을 개혁시키고 당내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서 유승민이 만든 당이라도 단 하나라도 성공을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준석과 김웅은 젊은 건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우파 전체 쇄신과 개혁을 이끌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미 유승민을 통해서 증명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무슨 개혁과 쇄신을 이끌겠다는 거, 그거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를 유승민이나 김무성에게 배운 사람들인데 20석도 안 되는 그 미니 정당들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백두석의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인태건 진중권이건 누구건 좌파들이 하는 말은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준석이나 김웅이 나중에라도 우파 정당을 끌고 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게 싶으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죠. 쇄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기에는 적절하다는 판단. 이거 좌파들 프레임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도. 그렇게 젊은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중도층을 잡고 싶으면 민주당부터 송영길, 윤호정이 뽑지 말았어야죠. 조금 있어보면 알겠지만 김무성, 유승민 진영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준석은 2030 세대의 외연 확장이 김웅은 호남 쪽으로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 반대로 나경원이나 주호영열 한계에서는 도로 한국당으로 퇴보하는 것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가 4.7 재보선에서 이준석이 보고 표를 주었다면 이준석이 예전에 국회의원 뺏지도 않았어야죠. 김웅이 보고 호남 지역 사람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지금까지 호남 지역 투표 결과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90몇 프로 안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의 여론을 파악해본 그 결과는 이번 당대표에서 이준석이나 김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쪽팔려서라도 국민의힘 재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탈당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당을 이꼴로 만들었냐는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얘들 밑에 있느니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자. 이 꼴에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좌파가 지금 좋아하는 구도예요. 당 쪼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헌을 목적에 두고 있다니까.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절대로 무너지지 않던 40%대의 콘크리트 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층이 바로 노태우가 김영삼과 손을 잡고 김종필까지 끌어들인 이른바 3당 야합을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계는 솔직히 말해서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계와 쌍벽을 이루던 골수 좌파들이었습니다. 이런 좌파들이 이른바 3당 야합을 통해서 우파로 들어와서 진성 우파인 친박들을 학살을 하고 당의 실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은 완전히 아살판 개판이 됐고 지금의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좌파당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른바 패션 우파, 가짜 우파, 가면 우파, 무늬 우파 같은 여전히 머리와 가슴 속에는 좌파의 DNA가 흐르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니까 그야말로 우파당의 명맥까지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진성 우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할 일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중도나 찾고 툭하면 우파를 거꾸로 몰고 좌파로 좌회전 이 짓을 하다 당을 이 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입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입니다. 예상컨대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된다면 현재까지는 싫던 좋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진성 우파 지지자들도 떠날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개혁과 쇄신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진성 우파 지지자들까지 이른바 집토끼들을 내보내는 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성 우파 지지자들
참 많이 참았습니다. 거구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도 참았어요. 탄핵 62적 한교안 김종인이 망가뜨린 정당 우파의 맹명을 위해 참고 참았지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망가지면 결국 진성 우파들도 국민의힘과 손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먼저 이준석을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사면론, 탄핵 부정론 등이 제기되면서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이 질문 한 기자도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이게 답변이 더 중요해요. 이준석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논의는 백해무익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원하는 분들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광장에 나가고 인터넷으로 매일 자료를 전파했다. 그 움직임이 박 전 대통령의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전략적 움직임을 고민해야 된다. 아이고, 준석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사고입니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마치시고 이러니까 이자가 불법 탄핵을 추정하고 정각에 4.15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아니라고 앞장섰던 인간 아닙니까? 잠시 오면은 아니 어쩌면 젊은 친구가 김무승이나 유승민을 이렇게도 닮았습니까? 대통령님 도착.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오시는 차량 도착하는 제가 모습 몇 가지만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존댓말 안 쓰겠습니다. 내가 문재인 때도 존댓말 안 쓰는데 준석이한테 존댓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준석이 여기 지금요 오늘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어서 선배로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영상 네가 잘못한 걸어놨던 네가 지적한 그 잘못의 원흉이 했습니다. 바로 네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여.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서 다 치우고요. 저 앞에.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우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이야. 트럼프기 그리고 태극기.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4년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우파 정당을 지지한 그 어른들을 거꾸로 터부시했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외면했잖아. 제1야당으로 우파 국민들의 주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요. 왜?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의 그 매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네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파 국민들을 평가절하면 안 되는 것이야. 자네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누구 지지를 받고 당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는가? 민주당하고 섞으려고 그래? 우파 국민들을 버리고 유승민을 따라다니다가 이 당 저 당 당을 3개나 말아 쳐드셨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젊은 친구야. 얘기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버리고 떠난 정당,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진성 우파들이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기어들어와서 이게 무슨 해괴망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날씨가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새누리당 싫다고 집구석 쫓아나가서 보수당인가 뭔가 만들어서 혁신이니 개혁이니 새신이니 부러지졌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였겠느냐. 곧 들어오시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싹수가 없다는 거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것이야. 잠시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탑승을 세상에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 배웠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우파는 미워하다가도 선거 때문에 되면 우리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네, 박근혜 국민의힘 대통령님 미래가 탑승하신 걱정입니다.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나겠네. 자네는 김무성,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배운 나쁜 정치를 이 털어내지 차량에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고 들어오시는 우파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배우라는 정치는 안 배우고 집을 나가서 유승민 따라다니더니 박근혜 아주 대통령께서 나쁜 것만 탑승하신 차량 배웠어요.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으로 자네들을 차단이, 비판하면 나도 내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안으로, 자네 비싼 또래 한 사람의 충고를 들려줄 테니 잘 박근혜 들어보시게.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차량. 국민의당의 네, 구형모 진입하셨고요. 최고위원 네. 잘 알 것이요. 네, 이제 차량 안 보입니다. 그리고 차단기 이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이준석 자네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세력 월요일에 결집을 위해 뵙겠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금 비난을 박근혜 했던데 대통령의 이게 차량, 맞는 말인가? 경호했던 의왕경찰서 차량. 구형모가 오늘 서울 여의도 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차량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만들어낸 반패미 프레임의 대깨문에 이어서 자칭 대깨준이라 불리는 이준석 극렬 지지자들이 등장했다고 말하더구만.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이래 되면 빗방울이 지금 몇 망하는 방울 거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극렬 이름 망하는 거야. 대통령님이 들어오실 때는 낮에 그렇게 많이 바람이 불어서 깃대가 자네들이 지금 극렬을 더 상승시켜서 극으로 몰고 있는 들어오실 우파 때까지 한 방울 어르신들을 안 왔습니다. 근데 보고도 진입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빗방울이 얘기가 조금 나오도록 떨어지기 만드는가?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모가 또 뭘 했습니까? 이준석은 지난 4.7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궐선거의 승리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까지 나와서 본인 당 대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거 때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주구장창 안철수, 박영선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했던 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패미 전사로 변신한 이유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단순한 세력 결집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질책하던데 맞는 말인가? 대통령님 치료 잘 받고 특히 이준석 극렬 지자인 대깨준들은 심한 몸살에 걸려서 대통령님 본인들에게 거슬 이는 말 한마디에 살갗만 스쳐도 온갖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치료 잘 받고 오십시오.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현재 2030 남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불공정과 이에 대한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쳐 편가르기식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이 말 했는데 뜨끔하지?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보다는 구형모 이 젊은 친구가 정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에게 뭐라고 이 구형모가 조언을 했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정치에 이용해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는 썩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이준석은 이제는 그 본질이 변질되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세력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 되어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충고로 받아들이게, 준석군. 특히 이준석은 진정성 없이 대통합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야권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비판. 적어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야. 적어도 우파 정당의 당 대표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슴 속에 우파의 DNA가 요동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와 가슴 속에는 좌파 DNA가 가득 차 있으면서 말로만 우파를 표방하는지, 그것은 이미 이준석과 민주당의 장모라는 의원, 그리고 저 TBC의 김어준이 같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것에서 내가 의심하는 것이네. 자네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같은 DNA로 똘똘 뭉쳐진 우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야. 거기에다 정치까지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배웠으니 이를 어찌할꼬. 자, 그래도 우리의 항칠 오메기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참 저도 20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정권으로부터 또 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권유,
또 심지어 김대중 정당에서 젊은피 수혜를 위한 이런 얘기까지를 들었지만 아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보내놓고 우파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내 신세가 너무도 처량해 보여서 이번만큼은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진성 우파들만의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만의 결사체가 이 시간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 치료 잘 받.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탑승하신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고 들어오십니다. 네. 정문도 바로 빼버릴게요. 정문 바로 빠져.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차량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한 방울도 안 왔었습니다. 근데 차량이 진입하고 나니까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